다음 날 새벽, 장상을 가장 먼저 밝히는 사람은 바로 효진 씨 아버지입니다. 하절기는 새벽 3시, 동절기는 새벽 4시 출항. 조업 준비에 한창인 아버지. 요즘 같은 날씨에 얼음을 빠뜨리면 큰일이랍니다. 다른 데들은 냉각했는데 우리는 냉각도 설치가 안 돼 있어. 얼음 갖고 나가는 거. 매일 새벽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향하는 아버지. 평생을 어부로 일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풍랑주의보만 내리지 않는다면 무조건 바다에 나와 그물을 걷어올렸습니다. 오늘도 파도가 높은데요. 그래도 새벽부터 서두른 보람이 있습니다. 그물을 올리자 제법 씨알 굵은 고기들이 딸려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인데요. 한번 나오시면 몇 시간 동안 작업하세요? 보통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작업해요. 따님이랑 같이 안 나오세요? 같이 나올 때도 있는데 파도가 심하니까 멀미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아할 땐 먼저 나오고 그래요. 효진 씨가 멀미 때문에 조업을 못하게 되면서 새벽 바다엔 아버지 혼자 남았습니다. 서서히 날이 밝나 싶더니 항구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다 조졌네요. 네, 다시 빨아야 돼. 이번엔 효진 씨가 바다에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는데요. 뱃사람들은 한 번 배를 타면 전화 한 통도 쉽지 않다고 하죠. 하염없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사이 바다 날씨는 점점 더 사납게 변했습니다. 속초 지방의 일기예보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2시간 뒤면 풍랑주의보가 발동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4일 오후 10시 발표, 8월 15일 오전 0시 발효. 힘들죠, 날씨가 그런데. 그리고 거기는 또 멀리 나갔으니까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래보지만 자꾸만 바다만 바라보는 효진 씨. 지금쯤 돌아와야 할 시간인데 아직 아버지의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업을 나간 지 5시간째.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부둣가. 여전히 무뚝뚝한 목소리지만 효진 씨는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다른 배들은 아무래도 두 분이서 나가는 배들이 많거든요. 거의 부부가 나가거나 아니면은 선원을 또 한 명 두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배들이 많은데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혼자 나가시니까는 궂은 날씨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뭐 걱정되는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뭐 고기 잡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쓰면 또 내 돈을 또 나가고 그런 것도 있고. 다행히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기 전 조업을 마친 아버지. 하지만 아직 일이 끝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배를 몰고 도착한 곳은 장상 인근의 동명항입니다. 싱싱한 활어 경매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조업이 끝난 아버지가 반드시 들르는 곳이죠. 요즘은 날씨가 무덥고 좋지 않아 고기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오늘 좀 많이 잡혔나요? 많이 잡아. 평소보다. 풍랑을 헤치고 잡아온 고기는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업으로 일하면서 가장 신바람 나는 순간이죠. 왜 기상이 많이 안 좋았잖아. 배들도 며칠 안 나가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지금 고기가 좀 많이 없으니까 이제 좀 그나마 가격이 잘 나갔어요. 이제 아버지가 탄 배는 딸 효진 씨가 기다리는 장상으로 향합니다. 아버지의 뱃소리를 들은 걸까요? 무사히 돌아온 모습에 효진 씨도 한시름 놓는데요. 사실 배는 낡았지만 아버지의 선박 조종 기술은 장상에서도 손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배 운전은 네. 누구한테 배웠어요? 배 운전이요? 아빠한테. 아빠한테 네. 배웠어요? 보통 이제 자동차 운전도 가족끼리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네. 싸운다 막 이러잖아요. 운전 배우면서 잔소리를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처음 하니까는 당연히 서툰 건 당연한데 처음 할 때 못한다고 막 소리 엄청 지르면서 그러니까는 한번 그니까 배울 때 막 화내고 막 해서 그러니까는 한 번 배우고 되는 것 같아요. 효진 씨가 그동안 서운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으면서도 선뜻 다가가지를 못하는데요. 살갑지 못한 성격이 거울처럼 꼭 닮은 두 사람. 한 배를 타면서도 좀처럼 가까워지기 힘든 부녀 사이입니다. 육지로 오는 동안 죽은 고기들은 아버지가 따로 골라냅니다. 선어들은 따로 모아서 경매가 열리는데요. 선어 경매는 효진 씨 담당이라고 합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선어 경매장으로 떠나는 효진 씨. 뱃일을 배우겠다는 딸을 왜 그렇게 모질고 엄격하게 가르쳤을까요? 바다는 길이 없잖아. 육지처럼 도로가 있어 그걸 정해진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망망대해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야차하면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혼냈죠. 예. 목숨과도 연관이 되는 그런 거니까 많이 좀 다그쳤죠. 예. 오늘은 경매 물량이 몇 마리 안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싱싱할 때 내다 팔아야 제값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 갈수록 양이 줄어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날 이제 생선 가격 시세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는 한 많이 받아야 한 25,000원 저거 오늘 고기는. 그래도 아버지가 고생해서 잡은 물고기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하고 싶다는 마음인데요. 가자미 24마리. 드디어 효진 씨네 차례. 물건을 살펴본 상인들이 가격을 적어서 내느라 바쁩니다.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 24,700원. 32요. 25,000원 예상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경매를 모두 마친 오후. 왠지 효진 씨의 한숨이 깊습니다. 오후에는 아버지를 도와 그물 손질을 해야 하는데요. 평소에도 살갑지 않고 무뚝뚝한 부녀 사이였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더 냉랭합니다. 눈 한 번 마주치지 않는 두 사람. 사실 촬영을 잠시 쉬는 사이 아버지와 딸은 한바탕 전쟁 아닌 전쟁을 벌였다는군요.
일하다 보면 동료들끼리 생길 수 있는 의견 충돌이 하필 부녀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일을 저는 솔직히 시작했으면 빨리 끝내고 싶은데 또 아빠는 이제 뭐 잠깐 쉬었다 하거나 뭐 화장실 갔다 온다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솔직히 괜찮은데 아빠가 뭐 여기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거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저는 그게 제일 힘들죠. 장상 바로 옆에 관광객들을 위한 펫센터가 마련돼 있는데요. 어부들이 직접 잡은 물고기를 이곳에서 판매도 하고 즉석에서 회를 떠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솜씨 좋은 아버지가 이곳에서 회를 썰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이를테면 투잡을 뛰는 건데요. 효진 씨는 그게 불만입니다. 제가 이 어업을 하면서 사실 회 썰어주는 일도 하거든요.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 하다가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는데 회 썰는 게 또 급하다 보니까 또 거기 이제 일 하다 말고 갔다 오고 하니까 하루에 한 2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효진이 또 뭐 솔직히 기다리고 그런 게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서로 말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몰살은 아니고 또 금방 풀지요. 뭐. 사실 효진 씨는 그동안 섭섭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쩐 일이야? 빨리 와. 아, 큰아빠랑 상담 좀 하려고요. 뭐 상담하려고? 속에 있는 말을 터놓는 게 쉽지 않은데요. 요새 아빠랑 싸워가지고 그 일 그거 하는 것 때문에 그거 도와주느라고 제 일을 못 하잖아요. 솔직히 저희 그 조업하는데 지장을 너무 받아요, 진짜. 8시에 나가가지고 오후 4시까지 다 하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렇죠.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저보고 뭐 배려심이 없다고 계속 뭐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저 솔직히 기분 좋겠어요, 뭐. 얘기를 할수록 점점 더 효진 씨 속만 상하는 눈치입니다. 그 아빠가 네가 아빠 도와준다고 속으로 얼마나 고맙다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빠 국물 일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니? 아빠는 몰라요, 그런 걸.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그래도 속 깊은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좀 풀립니다.